70대 김도연 씨는 조용한 시골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가을날 오후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 정미애 씨가 그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에 한 장의 서류를 들고 말이죠. 그 서류의 제목은 유언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5성그룹 창업주 윤태성 회장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 안에는 도연 씨 자신조차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은 왜 재벌 회장의 유언장을 들고 온 걸까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실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야기는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5성그룹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였고 창업주 윤태성 회장은 한국 경제의 거목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어머니는 26의 나이에 윤 회장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던 그녀는 일도 완벽하게 처리했고 성품도 단정했습니다. 회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부인과는 형식적인 관계일 뿐 집에 가도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 회장에게 도연 씨의 어머니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회장 곁을 지키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던 그녀.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이미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고 사회적 지위상 어떠한 스캔들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로움은 이성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도연 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가정이 파괴될 것이고 회사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는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장의 책상 위에는 짧은 사직서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도연 씨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도연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도연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도연 씨를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25이 된 도연 씨는 서울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상경한 그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더러웠고 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지만 도연 씨는 늘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스스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도연 씨의 인생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미애 씨였습니다. 같은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던 미애 씨는 전문대를 나온 괜찮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 씨가 늘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미애 씨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 씨는 당황했지만 미애 씨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미애 씨는 도연 씨가 퇴근 후 야간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도연 씨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애 씨는 도연 씨에게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도연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애 씨 역시 도연 씨의 진솔하고 따뜻한 성품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삶이 버거웠던 그 시절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도 현실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미애 씨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공장 노동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애 씨의 아버지는 딸을 집에 가두다시피 했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도연 씨 역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애 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눈물로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버스 정류장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애 씨는 끝까지 눈물을 참았고 도연 씨는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도연 씨는 그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자녀를 낳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미애 씨 역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함께 우산을 쓰고 걷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든 것을 뒤바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은 다시 최근으로 돌아옵니다. 오성그룹의 창업주 윤태성 회장은 이제 80대 중반이 되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심장병과 당뇨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4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비서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오래된 집무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들이 먼지 쌓인 오래된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겨있던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회장은 어렵게 회장실로 직접 온 후 몸을 일으켜 직접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도연 씨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도 더 된 출생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에는 산부인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하나하나 서류를 살펴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출생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 시기와 출생일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오랫동안 서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40년이 넘도록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도연 씨의 어머니는 이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도연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간의 수소문 끝에 겨우 도연 씨가 시골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회장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몇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회장은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을 꼭 만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평생 후회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유언장이 아들에게 전해진다면 그에게 정당한 상속의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언장을 다 쓴 후 며칠 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유언장은 어떻게 미애 씨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미애 씨가 유언장을 가지고 도연 씨를 찾아간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이 유언장이 미애 씨에게 전해진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때는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도연 씨와 미애 씨가 눈물로 이별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미애 씨의 집 앞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미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와 헤어진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꺼내 미애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미애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도연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미애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는 미애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미애 씨가 도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도연 씨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미애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록 도연 씨와 헤어졌지만 그를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미애 씨는 그 봉투를 받으며 약속했습니다. 꼭 지키겠다고, 도연 씨가 힘들 때 반드시 전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도연 씨의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애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연 씨와 멀리서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미애 씨는 그 약속을 평생 마음 한구석에 간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봉투는 집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애 씨도 70대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료로부터 도연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시골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자식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애 씨는 40년 전 받았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도연 씨가 힘들 때 전해달라는 그 말이요. 미애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미애 씨는 오랫동안 보관해왔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윤태성 회장이 작성한 유언장과 도연 씨의 출생 비밀이 담긴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애 씨는 서류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 씨가 사실은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도연 씨 어머니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았는지, 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던 미애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도연 씨를 다시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 도연 씨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국화 화분에 물을 주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도연 씨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미애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히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미애 씨는 가져온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연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애 씨는 40년 전 도연 씨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언장, 출생증명서, DNA 검사 기록, 그리고 젊은 시절 사진들까지. 도연 씨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점점 놀라움의 표정이 번져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평범한 서민의 아들로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재벌 창업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도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애 씨도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힘들게 사셨는지, 왜 평생 혼자 살림을 꾸리며 고생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미애 씨는 도연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평온했던 노년은 순식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내부는 발칵 뒤집혔고 언론도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소식이 5성그룹 내부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창업주의 적자들은 즉시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께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딸은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위조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 자체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상속 구도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도연 씨가 정말 창업주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면 상속 지분이 완전히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수조 원대의 재산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재벌가는 즉시 최고의 법률팀을 동원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도연 씨의 신원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도연 씨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한편 도연 씨의 자녀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재벌가 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재벌가 측에서는 도연 씨에게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을 주겠으니 조용히 상속권을 포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사셨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재벌가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언론에는 도연 씨를 의심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미애 씨까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압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애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언론과 재벌가에서 아무리 의심해도 미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산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40년 전 도연 씨 어머니께 받은 부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재벌가 측 변호사들이 미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습니다. 혹시 도연 씨와 짜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애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약속을 지켰을 뿐이며 재산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미애 씨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씨는 미애 씨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미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이 미애 씨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애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의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법원의 명령으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는
윤태성 회장의 친아들이 확실했습니다. 99.99% 일치하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유 원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도연 씨에게도 정당한 상속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이 밝혀진 드라마 같은 사연이라며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벌가 측에서는 즉시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70년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재벌가의 일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평온한 노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비밀을 안고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의 존재만큼은 역사에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벌가 측에서도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5성그룹 사사에 도연 씨 어머니의 이름과 그녀가 창업주를 도왔던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다시 조용한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미애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솔길을 걸어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 유 원장 하나가 뒤흔든 노년의 삶은 결국 평온함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도연 씨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천억 원의 재산을 포기한 그의 결정이 현명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